아이고야. 3학년 거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잠깐만, 3학년 거. 529번까지 제가 숙제를 해오라고 해서,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그냥 쭉 읊어주고 끝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것도 뭘 이용하는? 원주각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 중에서 어떤 거를 이용하게 되는? 중심과 크기의 절반이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 게 이제 547번까지입니다. 547번까지는 싹 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접선과 편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저는 보통 대부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이 너무 길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편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저편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편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내가 만든 거로 치죠. 자, 어쨌든 저편각 같은 경우 저편각의 성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가장 큰 성질은 뭐다?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또 그려야 돼. 젠장. 원 대신 그려주는 기계 있으면 좋겠다. 너무 둥그런데? 살을 조금만 빼서. 아이씨, 겁나 이상하네. 여러분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니네는 성인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이 있냐? 카드를 카카오 미니버 네이버 페이도 못 쓰고. 근데 어차피 아니다. 그렇구나. 혹시 너도 인터넷에서 뭘 좀 많이 사는 편이니? 맞나 보네. 혹시 너도 얘랑 비슷한 과니? 그거 파산한다. 조심해라. 카드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바로 대뜸 신용카드부터 만들어갖고 굿즈부터 사지 말고. 네가 제일 걱정돼. 오늘 한 번도 그 결제하고 왔어요. 현지가. 저런 찌찌찌찌. 5시에 막 접점. 하나의 현에 대한 접점이에요. 그 현의 두 점 중에서 하나의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있을 때, 보통 각이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가 T죠? 표현할 때, 이 점과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는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어디랑 어디? 여기. 여기랑 여기요. 왜요? 이거 증명 어떻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잡아먹냐? 저거 왜 저렇게 들어가죠? 왜 저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저게 왜 되죠? Why?
뭐 알 것처럼 뭐야 이게. 그럼요. 나랑 했으면 당연히 했지. 이 자식아. 자, 일단은 각을 옮깁시다. 어디?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B를 옮겨주신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는 항상 수직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뭐 90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각의 크기를 내가 X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죠. 어라라.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가 되니까 요 각의 크기가 뭐가 돼요?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다른 버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아니면은 그러니까 PB를 지름으로 하는 애가 아니라 이제 뭐 AB를 지름으로 하는 애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갈까요? 만약에 B''를 이렇게 보지 말고 만약에 AB라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새로운 B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90도가) 될 거고요. 지름이니까. 원의 중심각의 크기와도 결국엔 저게 맞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요 각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요 각에 대한 이쪽보다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기가 그게 좀 더 쉬워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뭐라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걸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갖다 어디다 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죠. 굉장히 다양하게 쓰죠. 그래서 사실 접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앞에 있는 거에서 접선이라는 거가 어렵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접선이라는 것과 각이 섞이기 전에는 유형적으로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형으로서 섞이게 돼서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 얘는 예외사항으로서 제가 보조선을 그리라 라고 하는 그 도형에서 보조선 그리라고 할 때는 제일 대부분이 첫 번째 평행선, 두 번째는 수직선,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연장선, 두 번째가 평행선, 세 번째가 수직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계이등분선 같은 경우를 보통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조선을 그리면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얘는 예외로서 어디에? 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무조건 찾으세요. 저편각이 보이면 이거는 패턴화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저편각이 보이면 이제 그 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무조건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저기 561번 같은 경우에 뭐가 보여요? 저편각이 보여요. 그죠? 저편각의 크기가 보이니까 그 저편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그 저편각의 크기를 뭘 이용해서 그 현을 포함하는 꽃받침 하고 있지 말고 너 이쁜 거 알겠으니까 꽃받침 이러고서 계속 이렇게 칠판 보고 있지 말고 이 사람아 질색팔색을 하고 있냐. 표정 썩는 거 봐. 야 빨리 펴. 그러니까 561번 나한테 별 이상한 소리 듣기 싫으면 빨리 561번 피라고. 뭐 제가 얘 표정을 보면은 진짜 막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네. 야. 그래서 네가 양손으로 이걸 턱 안 괴고 있었냐고요. 턱 괴고 있었잖아요. 자, 561번.
뭘 어떻게 하라고요? AD라는 애가 현이 되는 거예요. 그 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그리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고민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B 대 AD가 7대 4다라는 조건을 그럼 어떤 걸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 AB와 AD라는 애를 보조선 하나만 이용하시면 되죠. 어디에 보조선을 연결해서? 저기에 보조선을 연결해서 저기에 보조선을 연결하시면 저기다가 이렇게 하고 각을 저기다 옮길 수 있어가지고 저기서 바로 풀 수. 네,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틀리는 것도 제가 경험치가 쌓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편각과 관련돼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려울 만한 학교, 판곡? 판곡 가끔 도형에서 변태스럽게 문제가 한두 문제씩 튀던데. 그죠? 그 다음에 구리어 중 이번에도 서술형 나온다며. 그 화목투 애들이 그러더라. 민주랑 재현이가 그러던데 나온다고. 그나마 덕소나 예봉은 중간고사 시험 없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 하랑은 어떤 컨셉인지 파악이 잘 안 됐고요. 인창은 무난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강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가끔 어려운 문제 몇 개가 다 끼어 나오죠. 저번 시험도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 아니었고요. 실제로 평가해봤을 때. 그래서 그 도형에서 가끔 희한한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 보시면 저편각에서 주로 많이 난이도를 높이기 좋아요. 숨겨놓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니네 3학년 1학기 성적을 겁나 후하게 줬다는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학기를 대체 어떻게 시험을 낼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냐? 저번 컨텐츠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었죠. 24문제씩 시험을 보게 될 거다 라고. 그래서 이제 576번까지 그냥 똑같이 다 저편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문제 지금 여기서 잘 안 나오고 있는, 사실은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지금 거의 빠졌는데,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과정을 나랑 같이 이 학원 교재로 대비하신 분들은 의아함을 느끼실걸요? 방역정리 어디 갔음? 방역정리가 뭐냐면 원과 비례라는 단원. 이게 애초에 공부 개정 때까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수업이 빠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나와서 그럼 이제는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닮음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요. 그냥 빠르게 좀 갈게요. 어떠한 원이 있을 때 그 원에 대하여 직선 두 개가 있으면 그 P, A와 B가 있고 C와 D가 있다면 뭐가 성립한다?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그 방역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유는요, 보조선을 어디다가 그리면 여기 요렇게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면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요. 맞꼭지각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PAC와 삼각형 PDB가 서로 닮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닮은 B의 성질상 PA 대 PD는 PC 대 PB가 돼서 그걸 정리해 보시면 PA, PB는 PC, PD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 말고도 또 다른 그림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여기도 있어요. 원 밖에 있는 하나의 점에 대하여 너무 크게 그렸다. 손을 대면 될수록 그림이 지저분해지니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부터 어디까지? 건너편까지. 그러니까 즉 원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보조선을 그리면 선분이 반드시 원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 A, B, B는 P, C, P, D가 성립합니다. 똑같아요. 얘도 PA, PB,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양쪽에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립하는 애를 그냥 방역정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방벽이 아니라 방멱입니다. 방멱정리라고 하고요. 그냥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예. 써먹을 때가 더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공식들 중에서 뭐 우상 공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방역 정리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도 대체 어떻게 닮음이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보조선을 두 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그리셔도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뭐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는 삼각형 PAD랑 삼각형 PCB랑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이에요. AA 닮음,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방역정리라는 게 있고요. 그 방역정리와 관련돼서 나오는 공식 중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날 때 나오는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이등분선으로 주어질 때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도형들과 관계식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기회 되면 해드리고요.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지금 그거를 외워서 쓸만한 학교 같은 경우는 36 말고 없어요. 36 말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까먹기로 했는데 15분을 까먹었네요. 자, 어쨌든 그럼 끝. 센 숙제 어디까지? 103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돼요. 센 숙제 103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인트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3,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가 뭐라고 그랬어?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죠? A, B가 0일 때 A는 0, 또는 B는 0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한다 했죠. 그러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하게 될까요? A, B, C가 0이면 A는 0, B는 0, C는 0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세제곱을 하게 되면, 즉 홀수 제곱을 하게 되면요, 홀수차 항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한 개가 존재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낼 수 있는 그 문제 중에서 3, 4차 방정식 라고 나오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었죠? 저번에 할 때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었죠? 3, 4차 방정식의 풀이, 즉 고차 방정식의 풀 이 법은 뭐라고요? 뭐라고 했었죠? 없다고 했었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없다고. 없어요. 풀이법은 없다예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물론 상반방정식 같은 특이 케이스는 있기는 합니다. 보기차식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아이들도 3차 방정식만의 근해 공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그딴 거 없어요. 그죠? 그럼 반드시 뭐가 돼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식으로 또는 2차 곱하기 2차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고요.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인수분해죠. 첫 번째 뭘 이용한다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첫 번째 공식에서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쓰지 마세요. 3, 4차 방정식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쓰지 마십시오. 써봤자 더 헷갈려요. 뭘 쓰는 게 편해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편해요? 인수정리 이용하시면 되죠. 인수정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정리 되네? 확인하면 조립제법을 써주시면 되고요. 인수분해 안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뭘 쓰면 된다?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수정리가 안 되면 그럼 뭘 이용할까요? 그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이제 보기차식 같은 경우. 보기차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그 인수분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뭘 이용했다? 그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같은 경우에 는 0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요. 이 식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한번 봅시다. 봐봐. 자, 그 개념 원리에서 156페이지의 내용인데요. 156페이지의 내용에서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공식 쓸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하시면 된다고? 인수 정리를 쓰시면 된다고요. 1러 보고 마이너스 1러 보고 뭐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수예제 2번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꼴보기 싫어. 뭐 하고 싶다? 치환하고 싶다. 잘하셨어요. 치환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치고 그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계산이 헷갈리시면은 치환을 하고 나중에 원상복귀 시켜놓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보기차식은 치환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3번 필수예제 3번 내용이죠. 필수예제 3번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치환하는 애가 아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고, 그래서 x라는 값이 뿔마 2가 나오거나 뿔마 i가 나오거나 라는 식으로 푸는 거다.
그러면 지금 요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후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꾸시면 된다. 물론 공식상으로도 존재합니다. 이거 공식 있어요. 근데 그 공식 안 쓰는 공식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실 줄 알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서 해를 구하시면 그 유명한 복소수들이 해로 나오겠네요. 그 외에 뒤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랑 같이 나중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가볍게 158페이지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68페이지에 있는 13번까지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짐 챙기세요. 센 B예요. 68페이지에 있는 13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못 풀어요. 그 다음에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요? 개념 원리는 짐 챙기세요. 개념 원리는 158페이지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니 3-2세니 어디까지라고요? 103페이지까지요. 오답 정확하게 좀 고쳐주시고요. 아직까지 오답 정리 안 되신 분들 오답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오답 다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에서 C단계 조금 몇 개만 건드려 주시고요. 네, 그래서 좀 주말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